사장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냐 하면은 제가 여기 요 동네 사람이에요. 여기 다 십촌이 있는데 안 쉬고 어느 날 보니까 고향에 뭐 공장이 세워져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뭐 효소가 어쩌고 크게 써 있대요. 그래서 효소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전문가인데 도대체 반가워가지고 뭘 하시는 데인가 하고 와봤더니 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가지고 뭐 제품 하셔가지고 크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반가워서 그게 인연이 돼서 정부 정책 자금 받아서 연구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기 엔텍바이오를 위해서 제가 논문을 쓴 게 2편인데요. 하나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3월달에 실리는 게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저 좀 영어로 표가 영어로 돼 있고 뭐 내용은 한글로 돼 있는데 이게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총망라된 가장 좋은 자료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많이 뭐 말씀을 들었을 건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항생제 같이 무효액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유산균이 주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균으로 이용하는데 그 유해균하고 공생을 하면서 유해균을 억제해서 건강을 증진 즉 증생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바이오틱 이론인데 이게 항생 뭐 약을 써가지고 뭐 다른 균을 죽인다든지 하는 게 항생이고 다른 뭐 어떤 생물체 빌붙어서 사는 게 기생이고 함께 사는 게 공생이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게 증생이거든요. 그래 프로바이오틱스 그 유산균이 여기서 나오는 주제품 청인 제품이라는 건 이 증생을 이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살아있는 균을 먹어도 위에 들어가면은 pH 2라고 하는 염산 환경에서 다 죽어버려요. 다른 균들이. 근데 이 유산균은 저 산에 강하니까 그래도 저 아래 이제 소장 대장까지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훨씬 더 잘 내려가기 위해서 이 코팅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합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음식을 먹으면은 밥을 먹으면은 그게 소장에서 다 흡수돼 버려 가지고 저 아래 뭐 대장에 사는 비피디스균 같은 거한테는 먹이가 안 가거든요. 그 프로바이오틱 그 이론이 왜 생겼냐면은 불가리아에 장수마을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장내 세균을 갖다 조사해 봤더니 뭐 비피디스균이 상당히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건강할수록 젊을수록 비피디스균이 많고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허약할수록 비피디스균이 적다. 그러면 거꾸로 비피디스균을 활성화시키면 건강해지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비피디스균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걸로 올리고당이 있는데 여기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소장까지 소화가 안 돼서 저 대장까지 내려가요. 그럼 그때서 비피디스균이 이용을 해가지고 먹어서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콩에는 그런 올리고당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인 제품은 콩을 주축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의미고요. 프로바이오틱 효과가 뭐가 있다면은 뭐 비뇨 생식기 미생물 오염 방지 장 건강 유지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혈청 지질 및 콜레스테롤 감소 소화 흡수력 향상, 유해균 증식 억제, 유당 불내증 감소. 이거는 뭐예요? 유당이라는 게 우유 오랫동안 안 먹던 사람이 우유 먹으면 설산하는 거겠죠. 그게 유당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선천적으로 계속 우유 소화만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항암작용, 면역 증강작용, 식품 영양과 증진, 변비, 설사 이런 거 다 방지하고요. 간경변, 그러니까 간경화. 그런 거, 위산과다, 골다공증, 이게 다 효과가 있다고 여러 논문에 나온 거 쭉 정리한 겁니다. 이게 다 영어로 써 있는데 그 요약한 거예요, 금방 제가. 근데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거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 쓰시냐? 청인에서는 락토박실루스 카제이와 비피드박테리움 비피듬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상당히 내성성이 높아요. 청인께. 그래서 다른 어떤 균보다도 다른 어떤 프로바이오틱 미생물보다도 다른 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고 증생작용이 큽니다. 위에 들어가서도 염산에서도 죽는 확률이 적고
아까도 대충 얘기했지만 저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은 항균 작용이 있고 다른 나쁜 균을 억제하는 거죠. 박테리오시라는 게 이 항생제 일종인데 이런 것들이 네 가지, 비피드박테리움 한 가지를 뭐 다른 균을 억제하는 걸 억눌러서 유해균을 몸에 들어가면 장에서 유해균을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여기 힐링바이오에서 만든 요게 설사 치료 예방에 매우 뭐 효과적이라고 해서 테이블이 있다 나오는데 예, 변비에도 효과가 크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게 면역세포거든요. 그래 면역작용도 크고 이 알레르기하고 아토피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변이 차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피부병 그런 것도 없애주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요구르트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쭉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 임상 실험 결과 청인 애들에 있는 균주 가지고 실험한 건데 그 뭐 여기 테이블 13 좀 이따 나오는데 뭐 아토피, 습진, 버짐 쭉 뭐 수십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 섭취한 사람이 80%가 나타내는 효과라고 해요. 뭐 많죠. 습진, 버짐, 무좀, 숙취, 설사, 두통, 변비, 설사 2번 들어갔네. 소화불량, 탈모, 만성피로, 알레르기성 비염, 중이염, 감기 몸살, 콧물 감기, 풍치, 시린니, 구취, 뭐 스트레스 생리활성 이런 거에 다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닭에다 실험한 결과 뭐 사료 효율과 성장률이 증가했다. 즉 사료를 1kg 먹어서 닭이 100g 살찐다고 할 때 이쪽 뭐 청인하고 같이 먹이면 뭐 아니 사료 이러면 좀 달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150g 살이 찌더라. 뭐 그런 걸 사료 효율이라고 하거든요. 성장률. 그리고 이거는 뭐 이쪽에 쓰는 뭐 제품은 또 다른데 악취를 많이 감소시킨대요. 황화수소나 메틸메로캡탄 이런 건 다 구린내 성분이죠. 암모니아, 쎄하는 냄새는 암모니아인데 그 사람한테서도 악취가 상당히 줄어든다. 요거는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고 제가 직접 그리고 요거는 저기 비만을 떨어뜨리는 효과, 항산화 작용도 조금 있고 미백 작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항암 효과가 또 나타났어요. 이게 이것도 처음 밝혀진 건데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에 이건 저 계명대 의과대학 장병철 교수하고 같이 한 건데 그렇게 하고 제가 뭐 동아라고 하는 걸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것도 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처럼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건 그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서 이쪽 청인에서 개발한 그 유산균하고 섞으면 무슨 상승작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는 저 계명대학 의과대학 장병철 교수하고 저하고 뭐 여기 이제 박세준 대표님이 같이 연구했죠. 항고혈압. 그렇게 저 고혈압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 이게 항암작용인데, 요게 뭐 동화 유산균인데 이상하게 따로따로는 항암 활성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 동화하고 유산균을 합해놓으면 저기 항암 활성 이게 억제한 거거든요. 사람 저기 암세포가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전부 다 억제하고 또 2가지는 다 이렇게 강하게 억제해요. 근데 이게 아무 세포나 다 억제하면 안 되고 암세포만 억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요거는 암세포만 억제하고 정상세포는 하나도 억제를 안 해요. 이렇게 신통한 게 없거든. 유산균만 보시면은 설사가 여러 가지 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식중독에서 오는 설사, 뭐 병으로 인한 설사, 술 먹어서 그 이튿날 생기는 설사 보니까 병을 위한 설사에 가장 효과가 커요. 한 70-20까지 95.5%, 식중독에 의한 설사는 한 89%, 술 기타에 의한 거는 85% 합쳐가지고
90% 정도 설사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뭐 72시간까지만 본 거고 그 뒤에도 계속 개선돼서 거의 100%까지 나오는데 이게 유산균 제가 아까 살펴봤듯이 뭐 어디 아파서 생기는 설사 있잖아요. 병화성 설사. 이게 효과가 가장 크다. 왜 그러냐? 그 다른 병균을 갖다 몸에서 억제해가지고 균이 나타내는 설사를 갖다가 없애는 거죠. 설사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설사라는 게 그 해독작용의 일환이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장에 나쁜 게 있거나 몸에 나쁜 게 있으면은 그 독성분을 빨리 배설해야 되는데 배설하는 방법이 소변하고 대변밖에 없는데 설사는 그 대변을 통해서 몸에 독성분을 빨리빨리 내보내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 탈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 콜레라 같은 게 그 탈진이 아니라 탈수가 심해서 죽는 거거든요. 설사를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기 설사가 무서운 병이에요. 어린애들도 상당히 많이 죽고 그래서 설사 날 때 뭐 그 시중에 설사약이라는 게 대부분 적이죠. 변비약이지. 꼭 부작용 생겨요. 이렇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고. 척인같이.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했더니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뭐 설사도 나타난다, 변비도 나타났다, 온갖 거 다 나타나지만 주로 사람들 보면 설사가 많이 나타나는 타입이 있고 변비가 많이 나타나는 타입이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나타나는 타입, 뭐 기타 타입이 있는데 여기 설사형에 대해서 제일 효과가 컸고 합계 평균 한 69%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뭐 동화추출물하고 유산균을 갖다 합해서 타블렛 그렇게 알약이죠. 그걸 갖다 과민성 대장균에 대해서 실험을 하니까 아주 뛰어난 개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뭐 유산균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낫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유산균 이렇게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자체로도 효과가 크고 동화라고 하는 거랑 합해서 뭐 제제를 만들었으면 효과가 더 크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